윤석열 대통령이 곧 추가 대국민 담화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 전국을 수습할 열쇠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새벽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이탈표 규모가 관건인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신임 국방부 장관 인선 이 지명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밝힐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먼저 그 국방장관 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가 임명됐어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육사 41기 1963년생 중경고등학교를 나와서 5군 단장, 6번 감찰실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에 사우디 대사를 역임한 하고 있는 작전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정통 군인 출신을 일단 임명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논란 끝에 임명이 됐고 김용현 장관은 이제 사퇴를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오늘 중에 이르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 내용은 이번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해제한 그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좀 더 자세한 설명 또는 해명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한 사과 내용도 좀 담길 것 같다. 물론 뭐 그 내용이 정확히 이렇다고 알려진 건 없어요. 그러나 어제 그 밤에 이루어진 한동훈 대표와 또 여당 중진 의원들과의 용산 대통령실 회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과연 있을지 이런 부분이 일단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또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은 이전 담화에서도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추가 담화를 내놓았을 때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둬야 하는지 또 자세하게 어느 정도 선까지 언급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민들은 해제 이후에 만 하루 이상 이제 하루가 더 지났잖아요. 그런 이제 새벽 4시 28분을 기준으로 하면 그로부터도 지금 만 하루하고도 6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 대통령의 어떠한 입장 표명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은 의구심과 여러 가지 지금 궁금증 이거 같이 갖고 있고 도대체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은 도대체 이런 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쨌든 국민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데 지금 촉각이 집중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걸 한다고 대통령실이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나온 것은 대통령이 어제 여당 중진들에게 내가 이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런 비상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국회가 또 제적의원의 어떤 과반수인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또 푼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간단히만 나왔지만 보다 자세히 대통령이 그 전말 내가 왜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또 이것을 국회의 뜻을 받아서 어쨌든 받아들여서 해제를 했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원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 야당에 대한 경고성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동의라던가 어떤 이해를 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민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놀랐잖아요. 새벽에 만 하루 전에 밤 10시부터 그러면서 이제 과연 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 경제부처를 중심으로는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무 신인도라든가 경제 상황에 이상이 없다. 이런 서한도 부총리가 발송을 했고 네. 또 한덕수 총리는 일상을 유지하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내각에 당부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각이 모두 일괄해서 사의를 표명했고 네. 총리를 비롯해서 또 이것의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선별 수리가 될 것이냐. 일괄적으로 다 물러나게 되면 정부가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국민들을 돌보아야 될 그 내각의 기능, 정부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동적인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우리가 좀 일상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요들의 지금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 차원의 움직임도 빠르게 일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의 언행이 조금 엇갈린 양상을 보이다 보니 또 계파 간의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단일대우라고 보세요,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은 어젯밤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서 네. 의원총회를 또 했고 거기에서 이제 경론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조경태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네.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 대략 숫자로 말하긴 그렇지만 7대 3 3대 7 정도. 예. 그러니까 30%는 탈당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네. 무슨 소리냐. 여당, 집권 여당의 지위를 그렇게 포기해서 되겠느냐.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좀 때이르다. 이런 것이 한 70%. 이래서 결론이 안 났어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 회동이 있기 전에 총리공관에서의 그 정진석 비서실장, 한덕수 총리와의 회동에서 그 두 사람에게 한 대표는 나는 이제 대통령이 탈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 회동이 있었는데 1시간 반이 넘는 그 회동에서는 대통령실이 발표했잖아요. 탈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내가 그 앞선 회동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리에게 내 뜻을 전했다. 나는 철회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달이 됐으니까 대통령 면전에서 내가 두 번씩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만 그것이 여당 비상의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론이 있었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표결해서 3대 7이니까 70%가 뭐 찬성했으니까 대통령 탈당을 건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건 아니잖아요. 예. 여당의 상황은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젯밤 확인된 용산 회동의 결과에서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견해차이가 없었다, 탈당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는 건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대통령이 아마 만약에 오늘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국민 담화가 됐든 입장 표명이 됐든 네. 이게 있으면 분명히 그 내용이 담기겠죠. 또 그 문제를 만약에 얘기를 안 하시면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나 또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여당 대표로부터 이런 건의가 있었다는 점을 이미 보도도 됐고 네.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데 그 문제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가시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권 여당의 당원. 그러니까 이 당원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당이 당원으로 있는 당이 집권당인 거예요. 예. 대통령이 탈당을 하는 건 의외로 절차는 간단합니다. 팩스로 탈당계를 내면 되는 정도로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갖는 의미와 실질적인 그 무게는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2야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나 지금 소속 의원들이 엄중하게 봐야죠. 제2야당으로 가면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점이 간단치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는 이것이 뭐 입장이 정리 안 됐다라기보다는 그만큼 고심이 지금 큰 대목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있으면 네. 이에 대해서 또 여당의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시간 단위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요. 참 이 계엄 선포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 이제 크게 분수령이 될 부분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 또 다른 것이 탄핵소추안 표결입니다. 네. 결국에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팩트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자정을 넘겨서 일단 이제 크랭크인이 됐어요. 보고됐죠. 네. 예. 보고가 돼서 시한은 7일 새벽까지입니다. 예. 아침. 그러니까 6일 아까 뭐 여기서도 앵커들도 6일 안에 이르면 표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민주당 주도의 야 6당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언제 탄핵소추 표결을 붙일 것이냐. 네. 그렇다면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 등은 시점을 보고 여당의 어떤 이탈표를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상의총에서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럼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아직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때 고려했던 방식이 있어요. 투표장 안에는 들어가되 투표를 전부 안 하는 방법. 그러니까 투표함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누군가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가서 투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탄핵소추안의 이 통과 그 정족수는 200표예요. 네. 200표라는 터치패드를 찍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199표도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당론으로 정했지만 자율투표에 맡기면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아무도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당론으로 결정해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 것이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아직 방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원 투표장에 들어가되 투표가 시작되면 일괄해서 퇴장하거나 아니면 앉아 있으면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이 방식을 택하는데 이 방식은 국민적인 좀 비판이 있지 않겠어요? 예. 투표를 안 하느냐? 그러나 이제 이걸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번 그 첫 번째 왜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당은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또 하겠다. 네. 그게 이제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할 때 그때 또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해놓고 있어요. 그렇다는데 이제 그때는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기 전이었는데 네. 여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첫 번째 의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높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일단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하지만 계엄 선포 당사자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관계된 군 관계자들 측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지만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이라는 것은 야 6당이 발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2016년의 사태를 여당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 여당이 맞아야 했던 시련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예. 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행동을 취재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통령의 입장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 내용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일종의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뭐 여기서 제가 어떤 표현을 정확히 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한 대표는 시사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 구체적인 얘기 나왔잖아요.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력 동원에 있었던 분이 김용현 국방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사의를 대통령이 재가했고 후임을 임명했기 때문에 네.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부분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형사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거기에 프로세스를 또 봐야 될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국회가 할지는 탄핵 소추를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직자가 아니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렇고 나머지 이제 군장성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방사령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시에 이제 병력 동원에 특임대도 동원이 됐고 하니까 이런 그 당시에 군 관계자들을 어떻게든지 업무에서 배제를 하라는 그런 말을 한동훈 대표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담겨서 대통령이 답변을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회동에서 얘기를 한 내용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오늘 안에 이루어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이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내용은 상당히 엄중합니다. 지금 들어보면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윤 대통령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인식의 차가 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인식을 공감대를 이뤘다는 어제 대통령실의 그 회동 직후 발표와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오전 11시에 본회의에서 이 감사원장 한 차례 좀 미뤄졌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연결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 회동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덕수 총리에게 나는 분명히 내 뜻,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어제 그 여당 중진들과의 회동에서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저 발언을 통해서 네. 나는 그 뜻을 전했고 그에 대한 답변도 대통령이 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탈당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었던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이전에도 계속 이 탄핵 소추안을 진행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온 바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저것을 보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예. 네. 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기대했는데 당론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집중을 해본들 적어도 첫 번째 표대결에서는 질 것이 지금 더 가능성이 네. 커졌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공세의 고삐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 없다. 그러면 감사원장과 원래 하려고 했던 중앙지검장 등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1시에 한다. 그럼 당연히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 정지가 이루어지겠죠. 업무 정지가 적어도 석 달 이상.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장은 업무가 정지될 거고 또 중앙지검장 수도권 200만 명의 서울에 비롯한 200만 명의 그 사건을 책임지는 중앙지검장의 기능이 석 달 이상 마비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중첩되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또 여당의 분위기가 이 안이 나왔으니까 네. 그럼 저 본회의가 2시간 뒤에 있을 텐데 저기는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저걸 또 여당이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저건 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류한다 그랬다가 그걸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당은 또 그럼 어떻게 하지? 또 이런 내용이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본회의장을 떠나기가 또 그 국회 본청을 떠나기가 의원회관을 떠나기가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24시간 대기 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말씀을 들어보면 여당의 분위기 자체도 어찌됐든 추 원내대표나 앞서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섣부르게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단일 대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한과 친윤 또 비윤 할 것 없이 여당으로서는 위기감이 지금 증폭돼 있는 거예요. 과연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당론으로 부결한다고 했는데 네. 단일 대우 뭐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과연 그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투표 형식에 맡길 경우에 장막 열고 들어가서 찍는 걸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당론이 깨지는 상황이 오면 당이 깨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추 원내대표가 한번 검토했던 안이 있어요. 네. 입장을 해서 투표가 시작되면 전원 퇴장하는 방식, 예. 들어가서 앉아있되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지 않는 방식, 이 두 가지가 가장 확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추 원내대표가 검토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식을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조율을 해보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놓고도 경론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또 표결을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분단위로 의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그 탄핵소추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 넘겨졌을 때 이게 통과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입니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정당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지금 앵커가 짚은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9명이 정족수인데 3명의 국회 몫이 임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명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그러면 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문제 때문에 6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임시 조치가 지금 취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6명의 현 체제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여기서부터는 전제입니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어오면 이제 6명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판이라는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이 나중에 법적인 논란을 빚는 상황을 여당도 야당도 원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찜찜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6명이 전원 6대 0으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이미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2명을 이미 네, 추천했어요. 추천했더라고요. 그럼 여당이 예. 1명을 임명을 이제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복잡한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처리된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가면 이건 전제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로서 보면은 권한대행으로서 그 임명을 제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지금 자꾸 복잡해지는군요. if를 예.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과연 6명으로는 할 수 있는데 6명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여야가 합의 내지는 이걸 통해서 그럼 민주당 2명만 임명하고 여당은 임명 안 하는 상황은 또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언제 채워질 수 있느냐? 채우기는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것도 계속 미지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담화를 통해 소상히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으로 많이들 좀 얘기를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당정 간의 관계 같거든요. 앞서 한동훈 대표의 현장 연결 발언들을 봐도 대통령과는 아직 어떻게 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당정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하건 하지 않건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1시간 반 넘게 중진들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인식차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야당의 야6당의 탄핵소추안은 또 가결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너무 많은 물음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평론가의 입장을 떠나서 이런 걱정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오늘 한 번의 담화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계속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또 여당 대표와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리도 뭐 얼마 떨어져 있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면서 또 합의를 이룰 수 있으면 이루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정치인들과도 머리를 맞댈 수 있으면 머리를 예. 맞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오거든요.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우려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OECD 회원국으로 이미 선진국의 초입으로 들어섰는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가 나올 텐데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